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. 토요일이고요. 네, 역시 계속해서 날씨는 무덥습니다. 이번 주에 끝난 증시 시즌 정말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,823명이 나왔고 열흘 만에 다시 1,8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.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. 오늘은 사실 뭐 코로나에 대한 뉴스 우리가 정확히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댓글이라든가 뭐 글들을 쭉 종합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지쳐하고 또 뭐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말아 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저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한때 CGN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만 어 32만 원 찍고 계속해서 폭락을 해서 무상증자 전에 16만 원대까지 내려갈 때가 있었죠. 그때 저도 뭐 회사의 대응이라든가 천정윤 대표의 그런 뭐 경영 뭐 이런 스타일 이런 걸 보고 뭐 또 IR팀의 뭐 공시라든가 뉴스 이런 걸 가만히 보고 나서 굉장히 회사를 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올 초였죠. 네. 그 2월 달이었나요? 네. 그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천종윤 대표와 경영진들의 그 뭐 회사에 대한 비전 직접 듣고 나서 어 어느 정도 뭐 제가 샀던 그런 평단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산 가격 대비 한 30% 까지는 마이너스 30%지요. 예, 그렇게까지 복구가 조금은 됐습니다만 그때도 팔질 않았습니다. 예. 회사의 비전을 보고 '장기 투자로서 괜찮겠다.'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보유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무상증자 때 또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결국 지켜주지 못하고 델타 변이가 이렇게 창궐하는 가운데 주가는 반대로 어 지금 하락을 계속하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몸과 마음, 정신적으로 굉장히 황폐하게 만들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서로 나눠볼까 합니다. 물론 저는 어디까지나 시즌을 무조건 뭐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항상 특별히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또 더군다나 시젠도 지금 중간 배당을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이고 또 무엇보다도 각종 질병에 관한 회사에서 밝힌 그 비전에 대해서 저도 어 이렇게만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이 회사가 커가는데 더욱더 탄탄해지는데 주가가 높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저도 인정을 하고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의 가치가 훼손이 되거나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미련 없이 주식을 매도해야겠죠.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음 글쎄요. 뭐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인지 아니면 고점 대비 본인이 산 가격에 있어서 20% 30% 빠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시는지 어 그 이유는 뭐 각자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댓글들이 올라온 것을 좀 봐 보면요. 하루빨리 주사팔님 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저지요. 예, 소리 질러 이걸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. 뭐 언젠가는 듣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리고 그다음 분이 시즌의 주식 분석 애널들은 코로나의 전문가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시고 또 매일 희망적인 글만 언제까지 그럴 건가 진짜 대표가 문제임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. 음. 회사에서 주주들이 요구하는 대로 무상증자 뭐 그리고 어
배당, 중간 배당, 분기 배당 뭐 다 주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죠, 지금. 음.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왕살이 님은 "버티면 되리라 믿습니다. 망할 회사도 아닌데 계속 추매하면 지들도 들어올 때가 있겠지요." 하고 또 희망적인 글을 올려주신 분도 있고, 네. 그만큼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인 것 같기도 해요. 네. 시젠이라는 회사를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더군다나 재무제표를 보면 확실히 망할 회사는 아니라는 믿음은 듭니다. 네. 그리고 "투표합시다." 전 했어요. 제가 어제 그 한투연에 들어가서 음 이번에 그 K스탑 운동 그 두 번째 종목이 투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,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. 그 밑에 "투표 방법 좀 알려주세요." 하셨는데 한투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성함을 좀 밝히긴 그렇고, 이분은 "저는 총 2억 7천만 원의 손실 중입니다. 미쳐요." 하셨습니다. 네. 저보다도 더 큰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는군요. 네. 그리고 아무래도 저분은 이 100%다 시즌에 비중을 실으셨는지, 아니면 주식 자금을 굉장히 크게 굴리고 계신데 그중 일부 시즌을 매수하셨는데도 저렇게 큰 손실을 보고 계신지, 아마 어 저의 기준으로 봐도 작년에 무증전에 24-25만 원 이상에 매수하신 분들은 비중이 크다고 하면 충분히 저런 손실이 날 수도 있죠. 네. 빨리 손실을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이 "어찌 버티시나요?" 또 "정실줄 잘 붙드세요. 근데 얼마 넣으셨길래 전 3천만 원 손실 보고도 제정신 아닌데." 하셨는데, 저분도 본인 자산의 어느 정도 비중에서 3천만 원이면 굉장히 좀 크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데, 그 손실 폭이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고.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제 자산의 3억 중에 10%가 시젠인데, 지금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내가 투자한 거 대비 한 10%가 빠졌다.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회사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으면 어 너무 괜찮고 뭐 매출도 잘 나오고 하는 회사기 때문에 저 같으면 좀 버틸 것 같아요. 그런데 비중이 큰데, 예를 들어서 뭐 아 3억 중에 뭐 2억이 시즌에 물려 있다. 그런데 10%다. 그러면 저는 비중을 줄일 것 같습니다. 네. 비중을 확실히 줄여서 뭐 한 70%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한 50%는 줄이고 20% 정도, 15% 정도는 아마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지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나 아까 그 큰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이나 비중도 큰데 이렇게 손실이 큰 경우는 사실 매도하기보다는 좀 기다리고 어 버티는 게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. 그런 경우가 좀 사실 더 많이 있긴 하지요. 그래서 손절 타이밍을 정해 놔야 되는데, 이 손절 타이밍을 놓쳐 버리고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방법은 더 이상 거기에 비중을 싣지 말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손실될 부분을 그때그때 만회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. 그것 말고 우리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런 분도 계시죠. 비중이 많이 실려져 있는데 주가가 시즌처럼 계속 오르지 못하고 내려갈 경우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춘다고 해서 매수 이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그러면서 사실 계속 이 비중이 커져가면 이 나중에 올라가서 반등을 줄 때 그 전 고점까지 올라가면은 사실 더 큰 수익을 내는 건 맞습니다마는, 그렇지 못할 경우는 리스크가 너무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.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이거 말도 못합니다. 그리고 이분도 "한투현 시즌에 한 표 찍습니다. 시즌 주주로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선생님의 주식 강의 애청자입니다." 아유, 이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. 저는 주식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즌 주주로서, 네, 저도 억울한 마음에 또 좋은 기업이라고 선택해서 제가 산 종목에 대해서
저도 공부할 겸 겸사겸사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 좀 감사할 뿐입니다. 네. 같은 목적이기도 하죠. 네. 저도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래요. 어느 정도 시즌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저는 더 이상 물타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.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이제 시즌에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'장기전에 돌입해야 될 것 같다.'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남은 자산과 앞으로 또 자산을 좀 더 투입을 할 예정인데 그 비용은 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시즌의 손실을 만회하려고 지금 계속 포트를 그렇게 구성을 하고 짜고 있습니다. 그리고 킴 실장님은 "수익은 포기, 탈출이 목표다." 이렇게 또 글을 적어 주셨고 "이제 시즌으로 돈 버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. 다들 탈출이 목표입니다." 이렇게 또 글을 적어 주신 분도 계십니다. 많이 안타깝죠.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뭐 금융 주식 쪽의 전문가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한 분인가 두 분 정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또 계신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. 보면 어 실적 발표, 실적이 좋은 기업이 사실 그전부터 좀 상승하면서 실적 발표가 되고 또 그다음 실적도 괜찮을 것 같다. 이렇게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계속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반대로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그날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. 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 뭐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글쎄요. 뭐 그전과는 좀 달라진 분위기? 예, 확실히 이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섹터들의 그 순환매라고 하죠. 순환매 어 분위기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뭐 하루나 이틀 만에 또 다른 섹터로 옮겨가고 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. 자, 지금 OCI라는 그 태양광 관련 기업인데 여러분들 요 차트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시제는 3년에서 5년 더 길게 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드리죠.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. 태양광, OCI 제 기억으로도 이게 10년 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무슨 TV만 틀면 OCI 이야기밖에 안 나왔어요. 그 당시에. 네. 그런데 이게 고점이 10년 전에 거의 한 31만 원까지 갔다가 뭐 여러 가지 중국에서 뭐 싸게 만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. 그야말로. 그래서 30만 원이 넘는 그 주식이 3만 원대까지 갔어요.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났던 거죠. 10년 동안 계속 빠지다가 다시 업황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에 몇 개월 전부터 굉장히 지금 또 상승으로 추세를 돌려서 최근 들어서 다시 11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고점 대비 거의 이제 3분의 1까지 올라온 거죠. 11만 4천 원으로 끝이 났는데 당분간은 뭐 OCI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. 자, 그렇듯 한번 이 업황이 꺾이게 되면 굳어나서 낮아빠지는 회사가 또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CGN도 마찬가지라고 봐요. 앞으로 분명히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더 강력한 또 델타 변이보다 델타 변이 플러스보다 더 강력하고 더 전파력 강하고 또 사망률이 높은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또 뭐 국가 봉쇄라든가 또 경제 악화를 틈타서 진단 키트주들의 쓰임새가 더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 주가는 또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. 그런데 그 앞날은 그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뭐 핫한 종목이 HMM 다들 아실 겁니다. 흠슬라라고 하는 그런 종목인데 어 HMM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3개월 이 그래프이고
올해 뭐 조선업황이 10년 만에 다시 뭐 호황기를 맞으면서 사실 HMM이 예전에 그 현대 무슨 조선 현대해양이었나요? 뭐 그런데 이름이 사명이 바뀌었습니다마는, 네, 이 HMM 같은 경우도 2천 원짜리까지, 네, 자빠졌던 주식입니다. 네. 그런데 2천 원짜리 주식이 작년인가요? 네. 작년에 상당히 지금 뭐 10배 이상 15배까지 올랐는데, 이게 10년 전에는요.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. 무려 20만 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. 한참 조선업이 호황일 때. 그러다가 그 업황이 꺾이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. 네, 그러면서 어, 지금 뭐 만원 밑으로 거의 뭐 한 5년, 6년을 기다가 작년부터 올 초죠. 작년 말 올 초부터 조선업이 다시 부활하면서 지금 주가가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2천 원짜리가 지금 거의 뭐 4만 원,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또 잠시 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렇듯 뭐 HMM과 그다음에 OCI 뭐 회사, 이 밖에도 또 많은 회사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,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뭐 사라진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 회사는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오고 계속 연속으로 뭐 3년, 5년 적자를 기록하다 보면은 뭐 회사 자본금이 다 바닥이 나기 때문에 회사가 날아갈 수밖에 없죠. 하지만 시젠 같은 경우는 어 분명히 엄청난 이 매출과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바탕으로,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계속 퍼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제는 주가는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만, 그렇게 1분기 대비해서 또 크게 폭락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. 좀 더 나오면 나왔지.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또 문제이기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바닥을 다지는 거, 하방을 경직시켜서 더 이상은 진짜 주가가 내려가지 않겠구나. 이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가격대입니다.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. 그 가격대를 지지해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게 저는 바로 이 7만 원 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7만 원 선이 무너지면 좀 상당히 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물론 저도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, 제가 이번에 뭐 델타 변이로 인해서 정고점, 그러니까 32만 원이었으니까 16만 원, 그때까지 간다, 저 결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. 제가 아마 델타 변이가 계속해서 퍼져 나갈 때 시즌이 뭐 10만 원 안착, 11만 원 안착, 진짜 12만 원 안착만 해도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,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정고점 16만 원을 뚫고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뭐 거의 힘들다고 보죠. 그런데 저는 한 9만 원, 10만 원대라도 안착을 해 줘도 거기서 하방이 경직이 된다면 또 다른 그 이슈와 이 델타 변이가 잡히지 않고 또 다른 변이가 나온다면 거기서 또 점프할 수 있을 그런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, 그렇게 되면은 12만 원, 13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,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, 시장은 전혀 뭐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더라고요. 네.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7만 원대라도 이 바닥을 잘 다져 주고 어떠한 이슈가 생겼을 때 다시금 재차 상승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, 그 상승의 탄력은 뭐 아무도 모릅니다. 뭐 그리고 예측을 할 수도 없지만, 그래도 뭐 한 많이 올라가 봐야 지금 상황에서는 뭐 8-9만 원 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,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미국에서 이 FTA 그 승인이라든가, 그리고 시즌에서 계속해서 천정인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, 모든 질병에 대해서 뭐 암이라든가 각종 질병에 대해서 미리 검사를 통해서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서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, 그때 본격적인 뭐
10만 원대 후반이라든가 뭐 20만 원대라든가 더 높게 상승할 수 있고 비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길게 보셔야 된다. 3년에서 5년 정도.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길게 보셔야 된다. 아까 그 차트 여러 회사에서 보여드린 차트도 어,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이게 회사가 정체 구간에 빠져버리면 그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 횡보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.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요. 언젠간 또 분명히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여러분들 이게 그 시즌의 재무제표인데 2018년도 12월 거의 뭐 1,000억 벌고 영업이익이 106억이었습니다. 그런데 19년도 보면 조금 상승했죠. 1,220억을 벌고 224억을 벌었고 배로 뛰었죠. 영업이익 부분에서. 그리고 작년에 그 20년도 12월인데 1조 1,252억을 벌어서 영업이익이 무려 6,700억이 났습니다. 네. 이 몇 배입니까 도대체? 그런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였죠. 과연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꺾일 텐데 진단 기초도 꺾일 것이다. 그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만은 올해 지금 뭐 1분기 지났고 2분기 영업 실적을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위기로 가면 1분기에도 거의 3천억 매출이 3,500억이 나왔죠. 근데 2분기에도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7천억입니다.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이 상태로 나가면 올해 거의 1조 한 4천억 정도는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,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에서는 자, 올해까지는 잘 나오는 거 알겠다. 그러면 내년에는 하면서 내년에는 또 분명히 실적이 꺾일 거 아니냐 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또 그 이후로 상황 기간이 없는 공매도의 놀이터가 되어 가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뭐 각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. 나는 도저히 20% 30% 빠져 있는데도 내 자산이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지만 3년 뒤, 5년 뒤를 난 장담하지 못하겠다. 난 믿을 수가 없다. 버티기 힘들다. 스트레스 받는다. 하시면 매도하는 것이고, 그리고 비중이 얼마 안 큰데도 불구하고 난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회사 내용이 너무 좋으니 뭐 10년까지도 바라보고 난 계속 장기 투자를 하겠다. 그냥 들고 가겠다. 그러면서 나머지 80% 90%의 내 자산으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걷어가면서 시젠을 보유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됩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.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하면 그 종목은 보유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 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길게 찍었는데 어쨌든 간에 어, 여러분들 보유하시면서 뭐 저도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영상이 괜찮았다라고 하면 네, 구독과 좋아요도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고요. 목표하신 대로 과연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길게 생각했지만 난 도저히 못 버티고 나간다 하시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욕하지 않습니다. 네. 자산의 소중함은 본인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, 하지만 저는 익절은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단 1% 2%라도 수익을 나고 계신 분들이 뭐 팔고 나가겠다.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. 주식해서 수익을 거둬서 나간다는 거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주식해서 큰 수익을 거두시는 분들,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본인이 선택하셔서 본인이 잘해서 잘 된 거고요. 그리고 실패하신 분들도 본인이 선택해서 실패하신 겁니다.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만큼 여러분들 주식으로 꼭 성공 투자하셔서 큰 돈 버시길 바라겠고요. 네,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